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본 강제노역에서 돌아온 지 68년, 소송을 낸 지 14년 만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념식 현장 연결합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호남의 소외와 차별이 부각됐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단풍이 물드는 가운데 장성 백양사와 지리산 피아골에서는 단풍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0여 년 전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미쓰비시가 할머니 한 분당 1억 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인 14년 만의 소송 끝에 얻어낸 승리라 할머니들이 감격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할머니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1940년대 말 당시 13살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가 68년 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당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면 속에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섰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 13세,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점, 또 피해자들이 여성이다 보니 그 후에 위안부로 오인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두 진 할머니들, 후생연금조차 1940년 당시 금액인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만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낙담했지만 이번 판결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 올 줄을 68년 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 개인과 민간 기업끼리의 다툼이라 관여할 수 없다며 외면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도 했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셈인데요. 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렵게 고통을 당한 분들이 스스로 지치지 않고 할머니들이 끝까지. 한편 오늘 재판과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들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말이 68년이지 그동안 할머니들이 인내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의 세월은 감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쁨도 크겠죠. 할머니들이 지금 꿈에 그렸던 기쁨의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할머니들이 많이 기뻐하시죠? 네, 지금 이곳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저녁 내내 이곳에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사람들이 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에 끌려간 지 68년 만의 승소를 모두 함께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들에게는 오늘이 광복만큼이나 기쁜 날입니다. 현장에는 지금까지 할머니들의 소송을 도와온 일본 나고야의 소송 지원단과 한국의 시민 모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적과 과거사를 넘어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할머니들이 겪었던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맨 처음 소송을 시작한 게 지난 199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승소까지 무려 14년이 걸린 건데요. 할머니들은 오늘의 승리를 맛보기까지 일본 재판부로부터 무려 3차례나 기각을 당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승소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원고 가운데 한 사람인 고 김혜옥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외로운 싸움은 4년 전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3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승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법정 투쟁은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비춰보면 미쓰비시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모처럼의 기쁨을 맛보게 된 할머니들이 또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일 정부 간 합의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보고대회 현장에서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84주년인데 지금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광주일고와 전남여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끝났는데요. 4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합창단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받았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갈망했던 당시 학생들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항일 학생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지난 2006년 학생 독립운동이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일이 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처음 일어난 뒤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기념식도 전국을 돌며 개최되는 겁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은 울산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생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내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당시 학생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열리는 등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전라남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호남 비하성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비하 발언으로 국민과 호남인을 모욕했다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과거 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발언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지역으로선 차별과 소외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고 큰 틀로 보자면 대선 개입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인사에서 소외는 더 심해졌고 예산은 차별.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은 건설이 되고 어느 지역은 건설이 안 되고 이게 자꾸 지역 감정으로 되고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부족한 일자리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은 세금조차 제때 못 내는 통계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금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세금을 못 낸 체납자들 이것도 이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돼요. 한비돈전 2호기의 부실정비 의혹. 만성적자로 문매를 맞은 F1 대회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적자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대선 개입 의혹은 점입가경. 보훈처와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 피감 기관들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맞섰습니다. 자, 협찬처의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와중에 국정원이 광주 전남의 대안학교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태요. 이게 뭐지?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 국정원은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19일 동안의 국정감사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 때 돋보였던 의원을 꼽자면 강기정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그중에 특히 보훈처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는데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건가요?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의해서 국가보훈처 그리고 안행부까지 총체적으로 대선 개입한 정황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됐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신관건 선거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의혹 제기는 많았습니다만 그중 사실로 밝혀진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재판 중에 있고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사건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보훈처의 선거 개입 문제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신이 강연했던 내용 중에 대선 개입에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들이 어제 동영상이 확보됐고 또 방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보훈처 이 세 곳에는 사실상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이 검찰 수사 라인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수사가 철저히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아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관건선거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국정원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이때도 보훈처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이 문제인데요. 지난 6월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7월 1일 정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기념곡 지정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의견 수렴을 한다는 이유로 보훈처에서 박승춘 처장 중심으로 해서 보수단체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장이 부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33주년 5.18을 맞이해서는 니물렛 행진곡이 반드시 기념곡으로 불러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박순춘 보훈처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있었는데 고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부르고 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이런 또 발언하지 않는 이런 처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 민주당 당 법률국에서 고발장을 쓰고 있고요. 또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고발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박승춘 처장의 안하무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장 남재준, 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단풍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 가을에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 남도에서도 단풍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등산객들 틈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바람에 실려 길가의 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낙엽들이 가을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백양사의 오색 단풍 하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내장산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단풍이지만은 이 백양산은 우리 순수한 우리 조선의 그 토종 단풍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이제 감나무가 엄청 그 감나무가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단풍이 너무 조그만 게 애기 단풍이라. 오늘 장성 백양사에서 단풍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늦은 편이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모습의 단풍들. 탐방객들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담으며 즐거워합니다. 지금 예년과는 다르게 단풍이 일주일 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절정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풍이 서서히 드는 게 아니라 단풍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확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0%라고 하지만 내일은 90%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타는 듯한 붉은 단풍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그래도 여러 빛깔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모습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단풍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변동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맑은 하늘보다는 구름 많고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와 모레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더라도 아주 적은 양으로 활동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릴 때 지난해 삼성전자 공장 3곳에서만 원가 이하로 공급된 전기량이 1,100억 원어치가 넘는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익이 모두 5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전을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영상 녹화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장병환 의원은 원안위에 대한 국감에서 한빛원전 2호기의 부실 정비 의혹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수 정비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원자재 반출입 관리도 개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두 가지 지적을 모두 받아들여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오늘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송성홍 회장 취임식을 갖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다짐했습니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회원 권익 증진에 주력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모텔 달방에서 기초수급자 56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료 택시 운전기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52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광주역 앞에서 동료 택시 운전기사 43살 한모 씨가 자신이 잡은 장거리 손님을 더 싼 택시 요금을 제시하며 낚아채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낮에 광주 일대 빈집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80여만 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총 5,8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